여러분 지금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일 하나가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형태의 언론을 계약하고 언론을 손봐준다는 말 자체가 참 비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러한 법안이 35개나 상정되어 있거나 계류되어 있거나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그래서 이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제 거기까지 통과되면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23일 날 금요일 날 그때 국회 본회의를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스케줄이 있다는 게 오늘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언론중재법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저 같은 언론인에게 입에다 재갈을 탁 물리겠다는 겁니다. 언론 재갈법. 재갈이라는 게 재갈이요, 원래는 말 입에 채우는 걸 재갈이라고 합니다. 등에 안장을 얹고 어디론가 가는 말들은 항상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탄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갈을 통제해서 이제 멈추게도 하고 달려나가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속도 조절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재갈입니다. 언론 입에다가도 재갈을 탁 물리겠다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법을 그 법안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뭐냐?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은 죄만큼이 아니라 죄를 산만큼 지었다면은 그것의 5배.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횡령 배임을 했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고발 기사, 폭로 기사를 썼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입은 피해가, 그러니까 뺨을 3대쯤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언론사에게 3대 맞은 만큼만 보상을 하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는 벌을 5배를 받아야 돼. 너 신문사, 너 방송사, 너 나쁜 놈 5배로 되갚아. 그러니까 네가 되로 줬다며 이번에는 말로 받아야 돼. 5배로. 이게 언론중재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네가 고발 기사를 일면 톱으로 썼어? 반성문도 일면 톱으로 써야 돼. 똑같이. 똑같은 활자, 똑같은 크기, 같은 일면이면 일면, 3면 톱이었으면 3면 톱, 같은 크기로. 지금까지 정종 보도문은 좀 크기가 작아졌고 면도 옮겨서 내는 경우가 있었지요.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참여통한 언론영향력 평가법.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에 집행하는 광고액이 얼마쯤 될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정부가 1년에 지출하는 광고가 1조 609억.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비가. 각 부처별로. 뭐 정부가 하는 캠페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가 뭐 입찰 공고를 내는 광고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가 뭐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광고가 있는데 그 돈이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1조 원의 돈을, 정부 돈을, 국민 세금을 집행을 할 때 이쁜 언론사에게는 많이 주고 미운 언론사에게는 적게 주겠다. 마치 일제시대 때 착한 행동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 딱지 주고, 뭐 불량선인 그러면 딱지를 빼앗고, 이런 일 예전에 있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정부 말 잘 듣고 이쁜 소리만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누르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좋아요가 많은 언론사는 바우처, 그 다음에 나빠요 이런 딱지가 많이 붙은 사람은 마이너스 바우처. 그래서 가령 어떤 언론사에게 10억이라는 1년 동안 모든 걸 통틀어서 10억이라는 광고료가 집행될 예정이었다면, 정부 광고료가
보통이라면 10억 원이 다 가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바우처를 나빠요가 많아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7억 원이나 받았어. 조선일보가 가령. 그러면 7억 원 빼고 3억 원만 가져가. 심지어 마이너스 바우처가 많아갖고 마이너스 바우처가 10억이나 됐다. 그러면 너네 신문사는 금년은 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두 번째, 미디어 바우처법. 그 다음에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뉴스 조사 권한을 갖게 하고 이제 그것이 강화되면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뉴스 제가 그냥 정확하게 지금의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 고위공직자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첫날, 보도 첫날 전혀 사실 무근이다.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CCTV가 나오기 전까지,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가지고 뒤에서 때렸다. 이 블랙박스 영상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예를 들면 그 이튿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언론사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은요, 그런 고위공직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 다 그렇게 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합니다. 첫째 날 사실 무근이다.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 무근이다. 그 다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움찔하게 만들고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랬다가 증거가 하나씩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 보좌관이 한 것 같아. 내 비서들이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정치적 음모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도 정치적 음모다. 자, 이런 일련의 프로세싱은 다 끝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 2, 3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다.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날 펄쩍펄쩍 뛰면서 사실 아니다 했었지요. 그러면은 그 당장에는 이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부인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같은 크기로 죄송합니다. 최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저희 뉴스는 잘못됐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다 알다시피 기정사실로 굳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하다 기타 등등 복잡한 중간 절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가짜 뉴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칼자루를 쥔 친정부 당체나 또는 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언론사는 이제 앞으로 기사를 저희가 자발적으로 취재해서 어떤 비리 의혹,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썩은 고름을 짜내기 위한 그런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도자료만 쓰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만 쓰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끄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오는 그 선고 판결문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스코어만 쓰는 겁니다. 어제 프로야구 삼성하고 기아하고 했는데 7대5로 어디가 이겼어 졌어 이런 그 스포츠의 스코어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공연, 전시회, 행사기사 화가 누구누구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정부 보도자료, 법원의 판결문, 스포츠의 스코어, 공연 전시회 그런 것만 쓰는 신문을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상의 대표적인 신문이 어디 신문? 그렇습니다. 프라우다 신문, 인민일보. 그래서 걱정인 것은 이런 언론중재법 35개나 상정되어 있다는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언론개혁법, 언론중재, 바우처법, 미디어 바우처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징역형 돈으로 안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또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까지 해요. 이건 히틀러법이다. 괴벨스법이다. 이게 진행이 되면 아마 그 언론사들의 비판 기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겁니다. 언론학자들 입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 다음에 탐사보도 기능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왜 탐사보도를 하려고 하겠어요? 잘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내가 때린 거에 5배를 얻어맞게 생겼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려고 하는 언론사가 과연 있을까요? 언론사도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설 자리가 없어버리는데 사설, 칼럼 이런 것도 점차 소멸돼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다?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지 형태로 언론이 남게 될 것이다. 메이저 언론사가 맨 먼저 타격받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메이저 신문이 맨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황근, 이 언론학자 황근 교수는 아니야. 집권 여당이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가면 중소 언론이 맨 먼저 죽는답니다. 중소 언론이 하는 기능 중에 그걸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먼저 내지르는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메이저 언론사는 다 크로스 체킹하고 사실로 굳어진 것만 쓰기에도 면이 모자랄 지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저 언론사는 살아남지만 이제 이런 군소 언론사들 내질러 가지고 그걸로 해서 조회수 올리고 광고비 올리고 했던 이런 언론들은 먼저 다 싸그리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얘기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11시 김광일 쇼는 그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